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은 일본인을 적국 국민으로 대우하여 수용하였는데 한국인들도 포함되었다. 우린 일본인이 아닙니다. 우린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장 시정해 주시오. 이승만은 미국 정부의 억울한 간행을 시정해달라는 청원을 넣어 그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I'm understand. 이승만은 임정승인 운동을 위해 미국의 저명한 정치인,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회를 조직하고 한인 조직을 모아 한인 자유대회를 여는 한편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고국의 동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임정승인의 회의적이었다. 어느 약소 민족이든지 자기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는 국민들은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자격이 없다. 한국인들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국민에 속한단 말인가? 특히 국무부의 실세이며 공산주의자인 엘저 히스의 냉대로 임정승인도 무기 지원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승만은 미 육군 전략구 OSS 소속의 구펠로우 대령에게 제안해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한 한인 청년들을 비밀리에 특수부대로 훈련시켜 한국에 침투시킨 다음 첩보와 파기 활동을 벌이게 할 작전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이용해 우리 독립투사들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작전을 위해 한인 청년 12명을 선발, 특수훈련과 일본어, 중국어 등 애국어 교육을 시켜 중국 등지에서 감청, 정보 수집, 역공장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큰일이군. 이대로 가면 강의 시간에 늦겠어. 부항. 스피드 강인 이승만은 2차 대전 직후 워싱턴의 포레스 클럽에서 연설하기 위해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직접 운전해서 갔다. 안 되겠다. 전성역으로 갈 수밖에. 부항. 가속 차량이다. 여보, 경찰이에요. 미안하지만 단속은 도착한 후에 받겠네. 빠르다. 보통 운전사 시간 아닌데? 밖에 차가 저 사람이 운전한 차 맞나요? 죄송합니다. 여기 강요 시간이 워낙 급해서 우리가 따라잡지 못한 유일한 교통 위반자는 당신뿐이오. 더 일찍 천당 가지 않으려면 조심하십시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판도를 바꿔놓을 제2차 세계대전의 선막이 열렸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연합 국가의 무기, 원료, 식량 등 군사 원조만 하여 관망하던 미국은 진주만 기습의 연합국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 연합국이 승기를 잡게 되었는데 드디어 미국이 전쟁 개입했다고 합니다. 다행이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본이 쫓겨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그리고 조만간에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자들이 아시아의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내 연합국에서 장개서 총통을 참여시킬 거라고 합니다. 장개서 총통을 그건 안 돼. 장개석이 비록 한국의 독립운동자들을 지원을 해줬지만 한반도의 독립에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처음부터 한국 임시정부를 전부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럼 이러다가 우리는 독립은커녕 다시 중국에 속국이 되고 말 거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박사님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승만은 1943년 5월 15일 루즈벨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각하께서도 상기할 것이지만 미국은 1882년에 한미조약을 위반하던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1910년에는 한국을 합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승만은 진지만 사건 이후 루스벨트에게 한국의 독립을 위해 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1943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루스벨트의 대통령의 영부인을 면담하여 측면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고 같은 해에 케벡 회담에 참가한 루스벨트에게 전보를 보내 한국 문제의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1943년 11월 22일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카이로에서 만나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한 결과물인 카이오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민의 노예 상태를 유념한 3대 공은 적당한 시기 과정에 한국을 해방 독립시키기로 결의했다. 드디어 연합국이 우리의 독립을 결의했습니다. 이제 그날이 오는구나. 아직 좋아할 때가 아니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상태에서 일본이 전쟁에서 지면 한반도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갈 거 말 거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독립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 승인을 부탁하면서 편지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어떤 회신도 오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우리 주변 열강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말 거야. 난 내 조국의 땅덩어리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없어. 이승만은 미국의 유엔 총회에 한국 대표단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그 또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45년 8월 6일 에놀라 게이라는 미군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을 날고 있었다.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포탄이 투하되고 일본 천황은 더 이상 전쟁 지속은 전 국토에 항폐하는 물론이며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판단, 전쟁을 종료시키기로 마음먹는다. 1945년 8월 14일에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 의사를 전달한 뒤 이튿날인 8월 15일에 항복을 선언하며 태평양 전쟁은 종결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제히 감정에서 해방되었다. 하지만 소련은 1945년 8월 12일 북한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재빨리 내려와 38도선의 경계초소와 진지를 만들어 남북의 교류를 막았고 시베리아에서 훈련시킨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을 내세워 공산화를 추진했다. 이때 온건한 사주였던 여운형은 미군이 진주하기 전에 재빨리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미 점령군 사령관인 하지 중정은 승인을 거부했다. 그리고는 미군 정만이 남한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포했다. 이승만이 한국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버리면 소련이 반발할 거야. 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승만은 한반도의 공산을 위하여 하루빨리 귀국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무부의 방해로 쉽지 않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과 협의하여 좌우합작의 연립 정부에 세워야 할 형편인데 반공주의자이며 반소주의자인 이승만이 뛰어들면 골치 아프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은 해방된 지 2개월이 지난 1945년 10월 16일 망명한 지 33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에 돌아왔다. 드디어 해방된 내 조국에 당시의 국내 사정은 여운형이 주도한 공국준비위원회와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인민공화국 등 자익들이 득세하고 있었고 우익기관도 수많은 단체가 난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승만은 좌우를 망라한 독립충성 중앙의회를 조직하고 지방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분,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결하는 일입니다. 우리 쪽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정권 잡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럼 촉성 중앙 협의회에 빠져나갑시다. 명분이 있어야지 그냥 빠졌다간 명분이라면 충분히 있지. 먼저 우리를 오랫동안 억압해온 친일파를 색출해서 청산의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진행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건국을 하고 법을 만들어 법에 따라 친일파 문제를 처리합시다. 우리는 친일파 정선이 선언되지 않으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계속 있을 수 없어.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 이미 북한의 침공적인 국가 건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선공산당 1945년 12월 28일 북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 미, 영, 주, 소, 중소 4개국이 5년에 걸쳐
신탁 통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신탁 통치가 발표되자 이승만은 그날 저녁 즉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김구와 함께 반탁 운동을 돌입했다. 신탁 반대, 신탁 반대. 저는 신탁에 찬성합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신탁 통치에 반대하여 좌우가 모두 반탁 운동에 나섰으나 1945년 말 박헌영은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찬탁으로 돌아선다. 여러분, 신탁 통치가 성립되면 한반도는 소련의 영향으로 결국 공산국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공산국가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후 한반도는 좌와 우, 남과 북, 소련과 미국의 대립, 그리고 정치인들 내부에서도 정부 수립에 대한 여러 문제들로 큰 혼란에 빠진다. 이때 조선 공산당의 위조 집필 사건이 터지면서 미군정은 공산당에 대한 불법화와 체포령을 내렸고, 이에 공산당은 미군정에 대항하여 더욱 급진적 성향을 보이며 노동자들을 선동, 대대적인 파업을 벌이는 등 한반도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승만은 미국으로 가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며 한국에서의 빠른 정부 수립, 한국인의 의안을 호소했다. 그의 이런 행동들은 미 국무부의 반감을 사면서 이승만은 귀국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왜 저를 고국에 보내주지 않는 겁니까? 결국 메가더는 장교석의 도움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비행기를 편을 고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승만은 정부 수립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미군정의 하지 중장은 이러한 이승만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결국 이승만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린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다. 이후 미국 정부는 소련의 팽창 야욕을 깨닫고 신탁 통치안을 대신할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한 회의를 소련, 영국, 중국에 제안했다. 그러나 소련은 즉각 거부했다. 미국의 새로운 국무장관은 마셜은 9월 17일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갔다. 유엔 총회는 12월 14일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한반도에서 유엔 감시하에 자율선거를 통해 남북 통일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했다. 이것은 이승만이 바라던 것이 없다.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 미국 사령관과 소련군 사령관에게 자유선거를 실시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저는 반대요. 김구와 김규식 등 남한의 일부 인사들도 남한 단독으로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한반도가 분단되는 것을 볼 수 없어. 미국 측의 하지 장군은 즉각 지지 회신을 보냈으나 소련의 슈터코프는 서안의 접수를 거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북한에는 이미 사실상의 공산정권이 세워졌다. 김고 김규식은 남북 통일 정부 수립 방법을 찾기 위해 남북회담을 북한의 김일성에게 제의했다. 가지 마십시오. 소련과 김일성에게 이용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 사이 1948년 2월 19일 유엔 소총회는 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평양 방문에서 돌아온 김규와 김규식은 50선거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결코 민족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 즉 북한에 의한 남침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한민족 최초의 자유선거로 한민족 최초의 자유민주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건고 대통령 이승만 5월 31일 이승만을 포함한 총 198명의 당사자들을 국회로 구성했다. 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초안 마련,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했고 7월 27일 헌법을 공포했다. 7월 22일 73세 이승만은 189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해방 3주년이 되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식을 가졌다. 끝.